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사무치게 아픈 말 한마디에 내가 더 싫어도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목소리로 어디서라도 부르자. 청춘 찬가. 이제 몸 푸는데 이제 혼자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오늘 뭔가 일 내겠다 싶었어요. 세상 감정이 제일 어려웠다고 해요. 네. 지금 뭐 제일 먹고 싶고 하고 싶어요? 저 삼겹살에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정말 별거 아니고 너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만 말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예, 금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기분 좋은 영상으로 한번 쭉 시작을 해봤는데요. 지금 파리올림픽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금메달 낭보가 파리에서 전해지는 우리 바로 태권도 대표팀. 출전한 두 체급에서 모두 금메달 정상을 차지하면서 이제 조금씩 종주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볼 이 선수, 김유진 선수, 우리나라 선수단의 13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김유진 선수, 여자 57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한 번 울동할 때마다 발차기를 10,000번씩 했다는 김유진 선수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구장 차장님. 네. 사실은 밤사이에 김유진 선수의 금메달을 예상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사도 많이 안 나왔었고요. 이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랭킹이 좀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국제대회에서 입상을 하거나 수상을 하게 되면 이 랭킹 포인트가 쌓여서 이 세계에서 자기가 몇 번째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고 특히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의 경우는 대체로 16강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세계 16위 앞에 있는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김유진 선수의 경우에는 세계 랭킹 순위가 24위입니다. 그러니까 16등 안에 못 드는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을 한 것이고 올림픽 출전만으로도 대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김유진 선수는 세계 랭킹은 낮았지만 실력만큼은 세계 1등을 갖췄다는 것이 입증이 된 셈입니다. 세계 랭킹은 국제대회에서 쌓은 실력 그 경기 결과에 따른 포인트 누적으로 랭킹을 매기는데 김유진 선수는 2022년에 이 무릎 부상 때문에 1년 동안 국제대회에 사실상 거의 출전하지 못해서 이 랭킹 포인트를 쌓지 못했고 그 결과 24위까지 좀 뒤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드라마틱한 건 24위이기 때문에 자동 출전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 대회도 치르고 지역 예선도 치르고 굉장히 험한 과정을 거쳐서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올림픽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이 세계 1위라는 것을 이 태권도인들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맞아요. 여기 사실 이란도 물론 태권도는 우리가 종주국이지만 이란도 태권도 강국 중에 한 곳입니다. 세계 랭킹 2위인 이란 선수를 결승에서 누른 우리 자랑스러운 김유진 선수. 아까 구장 차장이 잠깐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 금메달이 더더욱 극적이었던 건요.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이 16강부터 결승까지 자신보다 랭킹이 높은 선수들을 모조리 한 명씩 격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좀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유진이도 좀 아쉽게 랭킹이 좀 치고 못 올라가는 상태여서 랭킹이 20단계 뛰기가 쉽진 않거든요. 유진이, 효림이 이런 친구들이 이제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지금부터 쭉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지. 저는 이대훈 선배님 올림픽을 3번이나 출전하셨으니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힘겹게 올림픽 출전하는 만큼 꼭 금메달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또 이제 세계 랭킹 하위권의 반란이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반란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오로지 저한테만 신경 썼어요. 저한테만 신경 썼다. 멋있네요. 랭킹은 숫자일 뿐이다. 세계 랭킹 24위입니다. 16강에 트루키의 세계 랭킹 5위 선수 꺾었고요. 8강에서 캐나다 선수, 그리고 세계 최강, 지금 중국 숙적인 이 선수까지 4강에서 격파한 다음에 결승에서 세계 2위. 원래 5위 안에 드는 선수에게는 자동적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주고 그 안에 들지 못하면
국내 선발전도 거치고 또 대륙발 선발전도 거치는데 겨우겨우 따낸 발행 티켓에서 근데 멋있어요. 랭킹 숫자일 뿐이다. 허주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그 언더독의 반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률이 낮은 약자의 승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언더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언더독의 반란, 승리는 모두의 가슴에게 뜨거운 희망을 주지만 저 역시 이 과정들을 기사로 접하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감정이입이 돼서 지금도 약간 눈물 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예. 내부 선발전, 아시아 선발전 거쳐야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유진 선수가 올림픽 출전하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이미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랭킹 때문에 자동 출전권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내부 선발전 거쳐서 아시아 선발전에 출전을 했는데 이때도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가 한 체급의 여성부 선수만 내보낼 수 있었는데 몇 킬로그램급으로 할 거냐를 태권도 협회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57킬로그램급으로 결정이 돼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김유진 선수가 아시아 선발전에 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하나 계단을 딛고 올라가서 결승에 진출하면서 결국에는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거고요. 예. 올림픽 나가서도 16강전에서 세계 5위 선수 맞붙어서 싸웠죠. 그리고 8강전에서 4위 선수 꺾었죠. 4강전 힘들었습니다. 1위 선수 꺾었거든요. 그리고 결승전에 가서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승리를 한 건데요. 랭킹은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언더독의 반란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실력 연마뿐만 아니라 자신의 랭킹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예. 심리전까지 계속해서 스스로 극복해 나가면서 이중거의 어떤 싸움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다 해낸 김유진 선수, 마침내 정상에 오른 김유진 선수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사실 뭐 세계 랭킹 24의 반란이라고 일부에서 표현했는데 사실은 본인 말처럼 노력의 결과기도 하고 실제로 랭킹이 비교적 올림픽을 앞두고 24위로 낮았던 건 고질적인 이 무릎 부상 때문에 그동안의 태권도 국제대회에 많이 못 나가고 포인트를 쌓지 못했기 때문인지 본인 실제로 실력을 믿었고 실력은 이미 출중했다, 메달리스트에 근접했다는데 태권도협회도 이건 이견이 없었어요. 아까 젊은 세대답게 그렇게 본인 또 이 태극 마크를 보여주면서 나 금메달 땄어, 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태권도 대표 선수야. 손가락으로 또 가리키는 모습까지 글쎄요, 다 금메달 딴 다음에 저렇게 포즈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다부진 모습까지 좀 보여줬습니다. 난 이건 노력의 결과다, 반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신장, 아까 화면에 만나보셨다시피 키가 김유진 선수가 183cm입니다. 저 큰 센티미터에 큰 신장에 지금 이제 여자 57kg급이잖아요. 키가 큰데 저런 50kg대 몸무게를 유지하는 거 철저한 식단 관리였습니다. 홍정성 기자님. 맞아요. 금메달 딴 다음에 삼겹살에 된장찌개, 맥주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제대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제대로 먹고 너무 배고프면 초콜릿 먹어가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뺄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빼기 쉬울 수 있어요. 갑자기 무슨 자아비 편하십니까? 근데 특히나 뭐 태권도, 복싱, 유도 이런 선수들은요. 이미 몸이 만들어져 있고 지방이 없는 겁니다. 근육, 단백질로 돼 있어서 말하자면 수분을 짜야 되는데 키가 무려 183cm, 근데 몸무게는 57kg까지 줄여야 하면서 그런 와중에 나는 또 올림픽 출전권을 땄어야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힘든 그 과정인데 저는 너무 멋있는 게 본인이 저는 괜히 올림픽 랭킹 숫자예요. 저 올림픽 본선 별거 아닐 것 같았어요. 이거 올림픽 랭킹 높아도 그 막상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전 이렇게 말한 게 허세가 아니라 본인의 너무 본인 표현으로 지옥길 가는 것 같은 훈련장을 매일 가서 하루에 2시간씩 3번을 가서 한 번에 발차기 10,000번을 하면 이런 자기가 연습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신감의 발언이 나왔다 싶고 특히나 원래 이 김 선수가 오른발, 보통 선수들이 오른발이 앞발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김 선수는 이번에 왼발을 그렇게 훈련했다는 겁니다. 그 10,000번 중에 만약에 오른발 100번 할 때 왼발을 300번 했대요. 그래서 상대가 지금
지금 오른발로 공격해오고 왼발은 뒤에 있겠지 생각하는데 그 왼발을 들어서 앞면을 공격하니까 꼼짝없이 이렇게 세계 높은 랭킹 선수들이 이제 나가 떨어졌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저는 다 끝나고 나서 요즘 이 젊은 선수들은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러게요. 포즈도 좋고. 네, 딱 어떻게 보면 기사 제목 될 만한 얘기를 딱 하잖아요. 삼겹살에 된장찌개 시원한 맥주 마시고 싶다.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체중 조절을 하라고 못 먹었다. 실컷 드십시오. 어제 박태준 선수는 또 윙크로 종주국의 자존심을 살렸다면 오늘 또 저렇게 태극막 보여주는 모습. 저희 제작진이 그래서 김유진 선수를 위해서 생맥주도 준비했고요. 된장찌개 준비했고요. 삼겹살 준비했습니다. 귀국해서 많이 드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김유진 선수 같은 뭐 전문 선수 말고도 뭐 저 같은 일반인 여기 계신 네 분도 마찬가지고 원래 그 운동할 때 체중 조절할 때 운동량을 늘리는 것보다 식단 조절이 정말 어려운데 이걸 다 해냈습니다. 맥주 마시고 싶어요. 또 하나 183 비교적 큰 신장 키에 체중을 57kg로 유지하려면요 엄청난 운동량으로 또 체중을 조절했을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초콜릿 하루에 한 끼 그리고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사실 말이 발차기 10,000번이지 상상도 못하는 거를 하루에 6, 7시간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한 10번만 올리면 쥐가 날 것 같은데. 오늘 다들 왜 그러십니까? 예. 정말 이게 우리 이 자기개발서에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즉 1만 시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000시간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개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김 선수가 보니까요 하루에 발차기만 10,000번 이상 했다고 그래요. 근데 10,000번 이상 우리가 보통 만보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만보 하루에 걷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걸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결코 걷기가 힘듭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만보 걷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10,000번 이상 더군다나 발차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황이면 지금 뭐 이 보시면 하루에 한 끼에 초콜릿 먹고 저 10,000번 발차기를 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게 극한의 어떤 훈련,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지옥 훈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아마 코에 단내가 났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조금 하루에 한 끼 정도 초콜릿만 먹고 10,000번 이상 발차기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이런 노력이 없이는 사실은 금메달 따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예.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거 보고 뭐 천재적인 뭐 재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노력이 없이는 이걸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태권도 종주국이라 가서 우리가 당연히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런 노력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0번 정도 하루에 매일매일 이걸 하면은 이 발차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예요. 예. 두 발의 어떤 쓰임새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런 지옥 훈련, 지옥 맛을 봤기 때문에 오늘의 저 영광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반란이라고 표현했던 자막이 있었으면 다시 김유진 선수에게 사과를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 큰 키에 이런 체중 유지하기 위해서 극한의 식단 조절과 엄청난 운동량, 발차기가 사실은 그 태권도의 주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대단한 훈련량을 소화하면서 세계 랭킹 자기보다 본인보다 높은 세계 랭킹을 하나하나 격파해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사실 어제 먼저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땄던 박태준 선수가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를 보고 동기부여가 됐다고 어제 말을 했었는데요. 김유진 선수는 이 사람을 롤모델로 꼽았습니다. 왔다 죽었다 향경이가 피가 말린다. 와. 울 뻔했지. 아니 울었잖아. 촉촉. 이게 흘러야지 눈거지. 흘러야지 눈물 나는 거 아니야? 그 식빵 광고는 드디어 했습니다. 네. 제 얼굴 있는 걸로 웬만하면 드셨으면 좋겠고 스티커도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멘탈적인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그런 걸크러쉬한 매력? 저도 가끔 식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마인드적으로 좀 많이 본받고 싶어서 선수촌에서 제가 사진 찍어달라 했어요. 팬이어서. 저 태권도 김유진인데 저 금메달 땄습니다. 이제 저 알아주세요. 이미지도 좀 비슷하고 김연경 선수 그만큼 뭐 식빵 그만큼 뭐 화이팅 넘치는 메시지도 본인 스스로가 되뇌이고 선수촌에 만났을 때 저렇게 했다. 아마 김연경 선수가 SNS 왕성하게 활동하니까 조만간 또 화답을 할 겁니다. 어제 이대훈 퀴즈라고 하면서 또 안세영 선수의 여러 도끼를 좀 배웠다면 김유진 선수는 김연경 선수처럼 그런 마음가짐,
독한 마음을 먹어서 본인이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김유진 선수는 실력으로도 금메달이지만 이 멘탈 관리도 금메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식빵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을 잘 배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롤모델로 삼아서 자신도 언제나 뭐 그 태권도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만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후회스러운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이 식빵이라는 단어를 내뱉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되뇌이고 아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용기를 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수는 실력을 연마하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지만 예. 스스로에 대한 어떤 멘탈 관리도 이 금메달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그 사실은 이런 게 있잖아요. 어제 박태준 선수는 안세영 선수를 보고 그 독함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숙적이었던 7번이 떴던 중국의 천이페이 선수를 꼭 이기고 이기겠다는 그리고 김연경 선수처럼 뭔가 본인 스스로에게 화이팅 넘치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종목에서 이런 거를 배워서 한다는 게 요즘 세대 특징 같기도 하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 어떤 저희 세대나 저희 뭐 또 후배 세대와 또 지금 이제 MZ 세대라고 이야기한 2000년대생들을 굉장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본인들의 또 좌우명이나 본인들이 경기 들어가기 전에 어떤 보는 그 메모를 갖다가 뭐 휴대전화에 써놓는다든지 이런 걸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등등을 넣어놓고 스스로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게 스스로 배워야 될 상대 그리고 따라잡아야 될 상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정해놔놓고 그걸 향해서 이제 간다는 것 자체가 보면 예전에 이제 운동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돈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정말 악착같이 연습하면 되는데 지금의 세대는 자신들의 개발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즉 내가 배울 상대가 누구인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닮아갈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스스로가 이제 단련이 되면서 저는 이번에 보니까요 이 선수들이 보니까 다 이 정말 이번에 그 인터뷰한 거 보면 이게 다 주옥 같은 명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툭툭툭 내뱉는 거예요. 옛날에 선수들은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서슴없이 말 잘하는 선수 다 못하지만 않고 잘하는 선수. 서슴없이 나와요. 예. 그런 걸 보면 평소에도 스스로 자기의 어떤 개발,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최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다져놓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참 세대가 역시 우리가 걱정 절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좀 느꼈던 건 원래 그 같은 종목의 같은 선배 선수나 감독님 얘기를 좀 하는데 요즘 선수들은 워낙 매체,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이 얻고 하니까 김유진 선수는 이렇게 김연경 선수 같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배구의 여제 김연경 선수를 얘기했고 이번에 올림픽에 같이 참가했던 박태준 선수는 아마 안세영 선수도 얘기하고 이런 롤모델 얘기 화면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어제 안세영 선수 얘기했고 노래도 얘기했고 당차고 다부지고 굳이 뭐 본인들의 스승 얘기까지는 당연한 거지만 언급할 정도로 다른 종목의 선수까지 언급하는 이런 다부진 모습까지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태권도 김유진 선수가 금메달을 딴 뒤에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린 사람은 바로 본인을 키워준 할머니였습니다. 집에 있는 할머니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정말 엄마 같은 존재고 정말 할머니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어요. 그때 좀 세상이 흉흉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할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시키셨던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김유진 선수의 여러 인터뷰 중에 저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김유진 선수가 언제 태권도를 시작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 세상이 흉흉했나 봐요. 근데 할머니가 8살 때 도장을 찾으라고 권유해서 호신술 배우라고 시작한 게 세계 재패까지 했네요. 그러니까요. 할머니가 세상이 흉흉하다고 생각해서 네 몸은 네가 지켜라. 이렇게 호신술 배워라 해서 도장에 손잡고 데려가셨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해서 8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 시작했고 그리고 서울 최고 재학 중이던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7년에 이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 최초로 금메달을 땄던 게 또 사실 우리 김유진 선수였거든요. 그 뒤에 뭐 세계 대회들 나가면서 금메달도 따고 그러다 이제 지난해 울산 광역시청 입단해서는 항저우에서 또 동메달도 땄었고요. 근데 이
저는 이런 게 감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 키운 공 없다, 아이 키워줘봤자 공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이 손녀가, 이 손주가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 따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나 드디어 금메달 땄어. 이렇게 외치는 거 이보다 더 이 손주를 키운 공, 아이를 키운 공이 있을까 싶고 효도 제대로 한 김유진 선수입니다. 예, 일단 김유진 선수가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단에 13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밤사이에 이렇게 태권도를 통해서 벌써 두 종목 이제 시작했는데 박태준, 김유진 두 선수가 벌써 2개 금메달을 모두 가져오는 지금 위협을 이뤘거든요.